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서도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 해를 계획하는데요. 더구나 수장이 바뀐 단체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전라북도 탄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새 수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기쁘시기도 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해죠. 2016년 11월 25일에 취임을 하시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취임하고 한 달 동안 네. 주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이뤄낸 성과를 점검을 하고 네. 또 앞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점검하는 일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분주하게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사실 듣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탄소 관련된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어떤 기업이 탄소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할 때 새로운 기술 지원하고 기업의 창업, 보육, 인큐베이팅, 그리고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업 지원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 탄소 산업을 가리켜서 100년 먹을 거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던데요. 이 탄소 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 기반이 된 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탄소 산업은 지금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반 시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탄소라고 하는 이 부품 소재는 같은 금속에 비해서 같은 부피 대비 무게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고요. 네. 강도는 한 10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이라든가 우주, 조선기계, 자동차 분야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런 정말 중요한 이 미래의 먹거리가 이 전주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래서 탄소 산업의 메카가 전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이 탄소 산업의 어떤 역할, 현재 상황 이런 건 정말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부동을 비롯해가지고 약 15개에 이르는 부속 연구동과 생산 시험동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고강도 탄소 섬유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굉장히 고재료여서 항공기나 우주산업 등과 같은 그런 분야의 동체의 기반 시설로 쓸 수 있는 고성능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 프로필을 딱 보니까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부에 교수를 또 역임하셨어요. 이 전기전자공학이랑 탄소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탄소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했고 저 같은 대학에서 초전도 재료를 가지고 마이크로파 소자를 설계하는 그 논문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는 그 같은 대학의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영희 교수님하고 같이 탄소 재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탄소 재료는 물리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리학 재료지만 네. 전기전자공학 입장에 생각해보면 또 전기전자공학 재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영희 교수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공학적인 분야하고 물리학적인 분야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분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하셨던 전기전자공학이나 물리학이 다 탄소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기술원장에 공모하셨을 때 전주시 탄소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제시했는데 이 점이 아주 높게 평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기술원장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예, 우리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이제 전략 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그 육성을 하고 기반을 준비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네. 그동안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 미래부 이런 데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는 이제 그 이른바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 탄소 산업의 결실을 이제 저희가 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따는 데 있어서 탄소 관련된 근본 연구와 응용 연구를 겸비한 제가 적임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재료를 전공을 하고 있지만 저 재료 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마이크로파 통신 소자라든가 또는 기계 산업에 대한 부품 소자라든가 네. 이런 분야로 응용 연구를 충분히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바탕이 된 탄소 연구를 바탕으로 응용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결실을 따서 이제 전라북도에 기업을 많이 유치시키고 거기로부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 일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신임 원장이 되셨는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신임 원장이 되셨어요. 예. 그만큼 주변에서 이 원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제가 올해 나이로 올해 시운입니다. 시운이란 50이라는 나이는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네.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탄소 산업의 앞으로 미래가 하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임 원장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사실은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꼭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예, 예, 아니 워낙 더 젊어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뭐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부담보다도 앞으로의 그 탄소 산업을 이끌어가고 싶은 그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서 예,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 이력을 보면 이색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청와대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을 지내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처장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정책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조선 왕조 시절에 정조 임금과 같이 기록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총괄지휘해서 총 76건의 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든 바 있고요. 제가 보고서를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가져가면 네. 많이 했던 말이 용비어천가식으로 보고서 네. 만들지 마라. 실패한 것, 실수한 것을 반드시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나중에 후일에 이 똑같은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네.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네. 주로 이제 대통령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실패한 그대로 남겨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이 일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전기전자공학, 탄소산업 좀 연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나갔다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한 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본인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이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도와드릴 일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정책 수립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자 시절에 그걸 도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제 일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대통령 보장하고 이러는 게. 네. 그래서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정부가 끝나는 말년에 이제는 와서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가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정말 이색적인 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이 앞으로 뭐 탄소 융합을 이끌어가는 데도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일부러 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건 아닌데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아무래도 한 나라의 정책을 조망하고 살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탄소융합기술원이나 탄소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전주에서 쭉 생활을 하신 전주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들보다도 더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 잊혀지지 않은 어떤 이 전라북도, 전주에 대한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에 한번 서신동에 삼천천과 전주천이 합류하는 곳에 여울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니까 섭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만드는 축제를 하고 해마다 네. 요 가을이 되면 섭다리를 만들고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뜯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섭다리의 사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서곡대교가 있는 쪽, 그쪽입니다. 네. 그쪽. 그리고 실제로 그 섭다리가 장마에 떠내려 가면 네. 그 안쪽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서곡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주시로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놓고 그 네.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그 나룻배도 없을 경우에는 그 마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게 낭만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때는 네. 이 초가을 날 그 나룻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바지를 벗고 바지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삼천천을 건너가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풍경이 예.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군요. 예. 네. 그러면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좀 생각하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이 지칠 때 위로받는 어떤 이 지역의 아지트 같은 곳 이런 곳이 있나요? 글쎄요, 아지트라기보다는 저는 생각보다 노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연구 분야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저분은 맨날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래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은 놀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지역에 있는 도립국악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국악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저 한옥마을이나 삼천동 막걸리촌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걸리 먹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비로소 좀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지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방금 국악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전주가 예향의 고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참 강한 그런 도시로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데 뭐 국악을 좋아하시긴 하시지만 또 탄소 원장으로서는 뭐 공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런 점만 부각되는 게 약간 아쉽거나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그 예술과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한 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놀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예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놀 수 있었던 그런 네. 공간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놀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놀 수 있다는 것에서 예양이라는 것이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일과 후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가서 판소리도 배우고 검거도 배우고 하는데 네. 조금 더 노력하면 놀 수 있는데 더 고급지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놀아야만 또 열심히 네.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뭐 공학이나 이 탄소 산업 그리고 문화, 뭐 전통, 예향 이런 것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판소리를 배운다고 하셨는데 예. 그 고급지게 노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판소리? 예, 저는 판소리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한 6개월 정도 배웠고요. 네. 우리 선생님 굉장히 엄하셔서 굉장히 혹독하게 배웠는데 실례가 아니다면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듯 굴로 사령들은 서슬이 멀겋게 오르고 나가는디 그때여 준양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외로운 벽에 위에 벽만 안고 홀로 누워 시름 상사 울음을 우는디 갈까 부다 갈까 부다 도련님 따라 갈까 부다 어이허여모도 신고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고 해동청 보람에도 다 쉬어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소리까지 들으니까 원장님의 앞으로의 그 날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임기가 신임 원장으로서 3년 예. 있습니다. 이 임기 동안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 3위의 탄소 섬유 기술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굳이 탄소 섬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탄소 나노 기술이라든가 탄소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든가 또는 또 탄소 태양광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참 많습니다. 이 분야를 전부 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네. 항공우주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조선 이런 분야로 그 탄소 산업의 응용 연구를 확대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그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이 정유년 새해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잠깐 판소리 하는 걸 들려드렸는데요. 네. 취미로서 판소리를 좀 고급지게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싶고 제가 작년에도 판소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 선생님께서는 판소리 명인부에 나가라고 해서 판소리 명인부에 나갈 준비를 좀 해볼까도 하고요. 네. 그동안 배웠던 검은고도 열심히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네, 멋집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